교육은 정책도 정책인데 핵심은 소비자의 철학이 중요하다. 나는 원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젊은 시절부터 교육과 관련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러니까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긴 하지. 그래서 실제 그런 교육 쪽 관련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 하는 얘기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교육은 정책도 정책인데 핵심은 소비자의 철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나라의 교육 정책이 어떻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맞춰가야 하느냐에 핵심이 있다기보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모가 우리 아이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철학이 얼마나 견고하고 주도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갖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육은 뭐 국영수 잘하고 그래서 대학을 잘 가는 그런 교육의 개념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육, 지금은 뭐 그나마 조금씩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 그런 부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겠고, 그런데 대체로 아직까지도 아무튼 교육의 최종 목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것이 좀 주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근데 이것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정책의 문제만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게, 그러니까 사회가 그 정책을 뒷받침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그 사회에 맞게끔 이제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구현하고 할 텐데, 그 사회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또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어떤 인재를 키울 것이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의 모델이라든가 어떤 그런 목표, 목적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우린 계속해서 좋은 대학교,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피상적인 교육에 이제 매몰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교육 정책은 또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시험을 좀 공평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본질적인 교육에 접근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정책도 좋은데 핵심은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사회의 변화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사실상 올바른 교육을 위한 첫걸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내가 쓴 책에서도 그 교육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 소비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때 지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사과가 이쁜 사과를 딱 봤을 때 먹고 싶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쁜 사과를 좋아해. 그랬더니 생산자는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지. 팔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을 바르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윤기 있게 예뻐 보이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좀 본질과 다른 부분에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이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그게 이뻐서 맛있는 줄 알았는데 먹어보면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후처리했던 것들이 사람 몸에 좋지 않고 이런 일들이 좀 발생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반들반들 바르는 거 좋지 않아. 그리고 그냥 못생겨도 그게 더 낫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지고 하니까, 생산자가 더 이상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못생겨도 이게 더 몸에 좋고 맛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굳이 그런 노력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 대다수 생각이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 나가면 생산자도 바뀌기 마련이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 소비자가 달라지면 정책도 마찬가지고, 교육 소비자들의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여러 사교육의 그런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교육 소비자들의 현명한 그런 사고, 또 현명한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 자신의 주체적인 교육 철학과, 그리고 아이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한 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핵심은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우리 아이를 이제 내가 잘 알고 그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가 하나. 그리고 하나는 그 교육을 아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제 그랬을 때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나이 먹고 생각해보면 내가 공부에 집중했을 때는 내가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야. 내가 시험 준비를 했든 뭘 했든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해야지라고 내가 스스로 각성하거나 스스로 뭔가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고 집중했을 때 그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거나 크거나 한 거지. 나는 그렇게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데 엄마가 해라 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비효율적이다. 과목 학원이든 예체능 학원이든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다녀야 하는 뭐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건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건 뭐 하면 좋지, 하면 좋고 기술을 정말 배워서 내가 그쪽으로 뭔가 성장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어도 학부모들이 그런 하나의 사설의 교육기관이 있어서 아이들이 서로 뭐 시간을 맞춰서 만나서 놀면 좋은데, 동네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려운 경우에 그냥 딱 쉽게 뭐 어느 시간에 딱딱 뭐 잘 모르는 아이들이어도 서로 이렇게 만나서 함께 몸 풀고 뭐 땀 흘리고 이제 그러면서 건강 쪽으로도 좀 좋고, 막 아이가 다른 애들한테 뭐 연락해서 막 만나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딱 돈만 내면 어느 시간에 딱 모여서 그렇게 놀고 딱 헤어질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한테는 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 그런데 이제 나는 요즘에 이런 여러 가지 학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이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뭔가 창출하고 조율하고 타협하고 뭐 이런 게 원래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익숙해지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기회가 이제 사라지는 거지. 뭐 요즘에는 이제 학부모들이 다 이제 그 스케줄 다 짜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이 시간에 가라 그럼 가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바뀌는 거잖아. 한편으로는 편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를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하게 하는 그런 아이가 되게 만든다. 지금의 여러 시스템이나 여러 체계들을 보면 그래서 아이에게도 교육적으로는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교육적이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훈육에 이어서, 훈육이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바탕이라면 그 바탕이 잘 이루어진 전제 아래 뭐 지식이면 지식, 기술이면 기술을 어떻게 잘 쌓아가서 이제 사람답게 성장시킬 것이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교육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사교육이 나쁘다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으니까 사교육은 사교육 나름의 역할을 하면 돼.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과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산자가 소비자를 추동해서 그 생산자의 힘이 강해지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 거기서 이제 소비자가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또 생산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